자, 이번 시간은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 106페이지. 여러 가지 함수에서 총 4가지가 있어. 첫 번째,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함수. 세 번째는 항등 함수. 마지막, 네 번째가 상수 함수까지. 총 이렇게 4가지의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 이 2가지를 비교해서 배울 텐데, 자, 이 2개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의역은 x집합으로 해서 표현을 하기로 했었고, 공역은 y집합으로 표현하기로 했었어요. 자, x에서 y에 대응하는 이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예를 들어 정의역이 1, 2, 3이고 공역이 4, 5, 6, 7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대응을 해볼게. 자, 이 상태에서 하나의 x좌표가 4를 향했죠, 1이. 그때 2는 4 말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3도 4나 6 말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x좌표끼리는 서로 다른 y좌표에 대응하는 관계, 이 관계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 1대1 함수라고 해요. 자, 그럼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식이 있는데 그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예를 들어 서로 다른 x, 정의역 2개가 있다고 보자. x1과 x2가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나서 x1에 대응하는 y좌표, 치역을 fx1이라고 하고 x2에 대응하는 애를 fx2라고 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잠깐만 파란 선을 바로 그어보자. 자, 이렇게 그어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x1과 x2는 어때? 서로 다르죠. x1과 x2가 서로 다르다. 일 때 그 x1이 대응하는 fx1과 x2가 대응하는 fx2 또한 서로 어떠면? 다르면. 이게 바로 무슨 관계인 거야? 1대1 함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x좌표는 서로 다른 y좌표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식인 거야. 그래서 이걸 하나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무슨 차이냐 이건데, 둘의 공통점은,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같이 정리할게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다? 공통점은 둘 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어떻다? 다르다라는 얘가 바로 1대1 함수든 1대1 대응 함수든 공통점이야.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둘의 차이점은 이 1대1 대응은 1대1 대응 함수는 조건 하나가 여기서 추가가 돼요. 무슨 조건이 추가되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는 이 조건이 추가되면 그때부터는 1대1 대응 함수고, 이 조건 없이 그냥 첫 번째 이 조건만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선생님이 2가지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정의역과 공역, 그리고 여기도 정의역과 공역을 그려줬을 때 1, 2, 3이고 여기가 4, 5, 6, 7이고 1, 2, 3이고 여기는 4, 5, 6이야. 자, 그럼 아까처럼 한번 연결을 해보자. 대응을 그냥 1대1이 되게끔 서로 다르게끔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서로 다르게끔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든 이 함수든 두 함수 모두 다 서로 다른 x좌표들은 서로 다른 y좌표로 향했기 때문에 두 함수 모두 무슨 함수인 거야? 1대1 함수인 거야. 그럼 두 함수 중에 1대1 대응 함수는 누구냐면, 자, 얘는 공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볼까? 얘는 공역이 4, 5, 6, 7이 들어가는데 치역은 선택받은 애 4, 5, 6만 4, 5, 7만 적어주니까 공역과 치역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대응 함수라고는 볼 수 없어서 얘는 그냥
1대1 함수다라고만 정리를 해주면 돼. 근데 이 두 번째 함수를 보게 되면 공역 또한 4, 5, 6이고 치역 또한 선택받은 애들이 다 4, 5, 6이니까 4, 5, 6이 되겠죠. 그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게 되지. 그래서 이 함수는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라고 해도 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1대1 대응 함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곳으로 향하면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으려면 어떤 조건이 붙어주면 되냐면 여기 있는 정의역의 개수와 누구의 개수? 공역의 개수가 서로 어때 버리면 같아져 버리면 무조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특징이 정의역 개수와 공역 개수가 같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의 차이를 알아봤어. 자, 그러면 이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는 그래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야. 우선 1대1 함수의 대표적인 그래프는 바로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예요.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얘가 x축이랑 가까우는지지만 x축이랑 만나지는 않는 그래프야. 다시 말해서 x축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그래프예요. 자, 그럼 이 함수는 대표적인 무슨 함수냐면 1대1 함수 그래프예요. 그럼 왜 이 그래프가 1대1 대응은 안 되고 1대1 함수만 되는지 한번 선생님이 요 집합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우선 얘는 x좌표니까 x축에 있는 요 선생님 빗금 치는 애들 있죠. 여기에 있는 좌표들이 전부 다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안에 셀 수 없이 많은 x좌표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잘 봐봐. 그 대응하는 y좌표들을 보면 대응하는 y좌표, 요 x좌표에 대응하는 y좌표는 여기에 대응하게 되고 요 x좌표는 여기에, 요 x좌표는 여기에. 그럼 계속 올라가니까 이 위로는 계속 대응하는 y좌표가 생길 거야. 그럼 좀 반대로 가보자. 여기에 대응하고 이쪽으로 대응하고 이쪽으로 대응하면서 계속 대응하는 y좌표들을 찍어보니까 여기까지도 오긴 오는데 이 x축과 그 밑으로는 어떻게 돼? 더 이상 y좌표에 대응하는 x좌표가 발생하지가 않게 되죠. 그럼 이 우리가 함수 그래프에서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공역은 어디라 그랬어? 바로 y축 전체에 있는 좌표가 공역좌표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 현재 이 x좌표에 선택받는 그 y좌표들은 다 어디에 있죠? x축 위에만 존재하지. 그럼 어떻게 돼버리냐면 그 x축 위에 있는 부분과 아래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는 x좌표들이 전부 다 어디에만? 이 x축 위에 있는 이 부분에만 몰리게 돼요. 그 말은 이 아래에 있는 y좌표는 선택을 못 받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 공역은 지금 빨간색이죠. 근데 지금 선택받은 치역은 어디야? 파란색이지. 공역과 치역이 다르니까 물론 이 y좌표는 이 x좌표만 선택받기 때문에 각자 하나의 x좌표가 하나의 y좌표에 대응하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맞아요. 맞는데 이 남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역과 치역이 달라져서 그래서 이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가 아니고 1대1 함수가 된다는 거죠. 자, 요거를 잘 해석을 해주시고 그럼 이번에는 1대1 대응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자, 1대1 대응 함수는 대표적인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우리 1차 함수 배웠죠. 요 1차 함수, 직선 함수가 바로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데 얘도 똑같이 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여기 있는 x축에 있는 모든 좌표들, 요 좌표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 요 정역에 있는 좌표들이라고. 그리고 나서 대응하는 y좌표들을 보니까 일단 치역은 어디야? 치역은 여기 y축 전체죠.
근데 대응하는 애를 보니까 위로도 계속 올라가서 y좌표들이 계속 찍히니까 위로는 계속 찍히겠고, 그 다음에 일로 계속 왼쪽으로 가게 되면 계속 그래프가 내려가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y좌표도 다 찍히겠죠. 그 말은 대응하는 y좌표들을 전부 색칠하면 바로 y축 전체 좌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체가 바로 어디였어? 요 공역이었잖아. 근데 그 공역에 있는 모든 y좌표들마다 다 1대1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 버려요, 이 함수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된다? 이 함수는 바로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뭘 그려볼 거냐면 1대1 대응 함수가 아닌 함수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이 아니냐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함수가 바로 2차 함수예요. 자, y는 x제곱이란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꼭지점이 0,0이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y는 x제곱이었죠. 그럼 얘도 똑같이 집합으로 표현하면서 얘가 왜 1대1 함수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자. 일단 x좌표는 전부 다 이렇게 있을 텐데 얘는 딱 한 곳만 봐도 돼요. 몇이냐면 요 마이너스 1이랑 1인 점이야. 자,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과 1을 적어볼게. 그럼 적었을 때 자, 마이너스 1과 1에 대응하는 y좌표가 서로 둘 다 몇으로 가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1,1 그리고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도 1로 가고 1도 1로 가니까 둘 다 어디로 몰려? 이쪽으로 몰리게 되죠. 자, 우리가 1대1 함수가 되려면은 서로 다른 x좌표는 서로 다른 y좌표에 가기로 했는데 지금처럼 이 함수는 두 x좌표가 하나의 y좌표로 몰려버리기 때문에 이 함수는 1대1 함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세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앞으로는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를 찾는 방법을 쉽게 찾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전가하는 함수, 그리고 이렇게 1차 함수, 마지막 이렇게 2차 함수까지 있었어. 그러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건 뭐였죠?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배웠어? 세로선을 그어서 하나에 만나면 함수라고 그랬죠. 근데 이 그래프도 세로선을 그어보면 다 하나에 만나기 때문에 얘네 셋 모두 함수는 맞아요. 근데 1대1 함수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바로 가로선을 그어보는 거야. 봐봐. 가로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봤을 때 만나는 교점이 몇 개? 한 개씩이죠. 그 말은 x좌표 하나당 y좌표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그렇고 얘도 마찬가지죠. x좌표 하나당 y좌표 하나를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일단 이 두 함수는 1대1 함수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2차 함수는 x좌표를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보게 되면 여기서든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 말은 서로 다른 x좌표가 하나의 y좌표로 갖게 된다는 거니까 몰려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얘랑 얘가 누가 1대1 대응함수고 1대1 대응함수가 아닌지를 분별을 하려면 그 가로선을 그은 거를 끝까지 올라가고 끝까지 내려가 보면 돼. 그럼 지금 여기까지는 한 개에서 만났지만 X축 밑으로 내려간 순간 이 그래프랑 만나는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 말은 얘가 이 부분은 선택받지 못하는 영역이 나온다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치역이고 여기까지는 치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역과 치역에 갭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야. 근데 이 두 번째 그래프는 아무리 위로 올리더라도 아무리 밑으로 내리더라도 계속해서 교점은 하나씩 나오게 되죠. 그 말은 얘가 바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게 되는 함수니까 얘가 바로 1대1 대응함수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된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 107페이지에 있는 항등함수랑 상수함수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항등함수는 그냥 빠르게 갈게. 뭐냐면 항등함수란 뭐냐면 그냥 이걸로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더 빠르겠다. 1은 1에 대응하고 2는 2에 대응하고 A는 A에 대응하는 함수. 즉 X좌표와 Y좌표, 대응하는 Y좌표가 같은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예요. 그러니까 항등함수식은 반드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fx는 x. 그럼 x에다 1 대입하면 f1이 몇 대? 1대죠. 그 말은 1,1을 지난다는 거지. 그리고 f2를 넣으면 2가 나오니까 대입한 대로 출력이 돼버리니까 이게 바로 항등함수 식이 되는 거야. 그럼 항등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라고 봤을 때 바로 y는 x라는 1차 함수 있죠. 우리가 기울기 1짜리이고 원점 지나는 1차 함수인 이 녀석, 이 y는 x라는 1차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 그래프였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항등함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축이랑 평행하게 선을 무진장 그어봤더니 다 교점이 하나가 나오네. 바로 무슨 함수? 항등함수는 1대1 대응함수다라는 것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등함수 그래프는 무조건 이 그래프고요. 식은 무조건 이 식이라서 딱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로 외우시면 돼. 항등함수의 정의가 뭐니까? 바로 집어넣은 대로 나오는 거. 즉 자기 자신과 대응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상수함수까지만 정리하고 문제 진행해 볼게. 자, 상수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여기가 3 또는 fx는 5와 같은 이런 상수만 있는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그래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예로 해볼게요. fx는 3으로 해볼게. f1도 3이 될 거고 f2도 3이 될 거고 f5도 3이 되겠죠. 그 말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x좌표와 y좌표가 있을 때 1 집어넣어도 3이 되니까 1,3을 지나고 2 집어넣어도 3을 되니까 2,3, 3,3, 4,3, 5,3. 그럼 그 선들만 다 이어보면 어떤 선이 나오냐면 바로 x축에 평행한 선이 나오고 이걸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했어? y는 3이다 라고 우리가 식을 세웠었죠.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면 이거를 y를 fx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면 우리가 이걸 바로 상수함수라고 하고 상수함수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라고 세워주시면 되겠고 그럼 얘를 마지막으로 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1, 2, 3, 4, 5 1, 2, 3, 4, 5가 있으면 지금 만약 이 함수가 fx 함수가 이렇게 된다면 1도 3으로 2도 3으로 3도 3으로 4도 3으로 5도 3으로 가니까 바로 치역은 3밖에 없는 함수가 바로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한 곳으로 몰리는 함수가 바로 상수함수고 그래프는 x축과 평행하게 그어진다.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면 여기 0,-3을 지나게끔 직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고 우리 109페이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109페이지 첫 번째 문제부터 보자. 필수예제 5번. 자, 그래프가 5개가 있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원점에서 꺾이는 함수 기역번, 니은번은 방금 배웠죠? 상수함수네. 그리고 디귿번은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리을번이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인데 x축 밑으로는 안 내려가고 다음 이렇게 지나는 원점 지나는 직선인데 2,2도 지나니까 대입하는 그대로 나오니까 얘는 y는 x라는 항등함수가 되겠네 까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가보자. 첫 번째 1대1 함수 골라보자.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우리가 x축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보자 그랬어.
일단 상수함수는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여기 밑에서 나오지가 않고, 또 하나는 여기 선이랑 똑같이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무수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점이 한 개만 나와야 돼서 얘는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마찬가지 2차 함수는 아까 얘기했죠? 교점 2개 나오니까 안 된다 그랬지? 그럼 1대1 함수가 될 수 있는 건 여기서 그어서 나오는 함수, 여기서 그어서 교점이 한 개씩 발생하니까 교점이 한 개씩 발생하는 기억과 리을, 그리고 바로 항등함수도 아까 1대1 대응함수를 했죠? 그래서 미음까지. 정답 1번은 기억, 리을, 미음이 되겠다. 두 번째, 1대1 대응함수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죠? 끝까지 하나씩 만나야 된다 그랬지.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나올 텐데 이 애는 밑에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1대1 대응함수라고는 볼 수 없겠고, 1대1 대응함수는 얘처럼 밑에서도 위에서도 계속 나와야 되니까 정답 기억과 미음만 1대1 대응함수가 될 수 있겠죠. 상수함수 디귿번은 바로 니은이 되겠네. 그리고 마지막 항등함수는 미음이 된다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11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0페이지가 바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고 별표 치고 필수예제 6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되나? 푸는 방법만 배워서는 안 돼요.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까지 공부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정의역은 x범위가 -2 이상 3 이하래. 그리고 공역은 y범위가 1 이상 11 이하래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범위 안에서 x에서 y로의 대응이 일어났을 때 뭐가 됐으면 좋겠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그 함수 fx라는 함수는 식이 ax 플러스 b라는 함수가 됐을 때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고, a는 0보다 커야 되네. 그 말은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보자. 이 범위가 나왔을 때 이 범위를 그래프로 옮겨줘야 돼.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옮겨주는지 봐봐봐, 선생님이. 자, x축 그려주고 y축 그려줬을 때 일단 x좌표가 -2부터 3까지니까 -2, 그 다음에 3 이렇게 끊어주고, 자, y좌표는 1부터 11까지니까 1, 일단 대략 여기를 11로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바로 박스를 쳐주는 거야. 그럼 박스를 어떤 식으로 쳐주냐면 x좌표를 끊을 때는 세로선을 그어주고, 그리고 y좌표를 그을 때는 가로선을. 그럼 이렇게 네모 박스가 나오게 되죠. 바로 이 네모 박스 영역이 우리가 이 정의역과 공역이 있는 영역이 되는 거겠고, 두 번째, 이 직선이 그어졌을 때 이 안에서 1대1 대응을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그래프에 꽉 차야 돼. 그럼 선생님 왜 꽉 차야 되는지 조금 이따 설명하고, 꽉 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봤을 때 이 네모 박스에 있는 끝점과 끝점을 연결한 이 직선이거나, 또는 이 끝점과 이 끝점을 이용한 이 직선이거나 둘 중 하나거든. 둘 중 하나의 직선이 돼야 되는데, 왜 지금은 이 직선이 되면 안 되냐면 지금 A가 누구야? 요 기울기죠. 기울기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이 돼야 되고, 만약 이 A가 0보다 크다라는 이 조건이 없다라면 그래프가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다는 거.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하지만 지금은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직선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직선이 바로 이렇게 지나줘야 된다는 거야. 즉 이 끝점과 끝점을. 그럼 이 점이 몇 콤마 몇이죠? -2, 1인 거지.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이 -2,1과 이 점은 몇 콤마 몇인지 봤더니 3,11이죠. 3,11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도 되고 점을 대입해서 식을 세워서 연립방정식으로 a, b 값을 구해도 돼요. 그럼 지금 우리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걸로 방정식을 만들어 버리자.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3 빼기 마이너스 2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1 빼기 1을 하면 5분의 10이 되니까 기울기는 2가 되죠. 그럼 기울기가 2고 3,11 지나니까 y는 2에 x 빼기 3 플러스 11이 돼서 y는 2x 마이너스 6 플러스 11 5가 되죠. 그래서 정답 A는 2가 되고 B가 5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왜 여기 끝점을 지나야 되냐가 중요한 거겠죠. 안 그러면 그냥 외워버린다니까. 그러면 응용력이 안 생겨서 나중에는 이거 말고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는데 그거를 해석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지금부터 왜 이거를 지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봐봐. 자, 방금 했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였고 1부터 11까지였죠. 그럼 이렇게 네모 박스가 만들어졌었을 거고, 만약 선생님이 여기를 끝점을 안 지나게끔 한번 그어볼게요. 그럼 만약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났다고 보자. 그럼 이렇게 지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잘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인데 마이너스 2일 때 y좌표는 여기죠. 그럼 조금씩 더 올라가 봐. y좌표, y좌표, y좌표 하다가 3일 때 y좌표는 여기란 말이야. 그럼 y좌표가 나오는 그 치역 있죠. 그 치역 범위가 이만큼밖에 발생하지가 않아. 치역 범위는 y가 1부터 10일까지 전부 다 1대1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야 되거든. 1부터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만 색칠을 하게 돼요. 왜? 그래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로지르니까. 이해했죠? 두 번째, 이번엔 또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는 부분이 있냐면, 똑같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1부터 11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할 때,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치고 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꺾이는 그래프가 있어. 그럼 아까는 이렇게 꺾여서 여기를 안 지났다면 지금은 밑에서 꺾여서 여기를 안 지나게끔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면 여기에 있는 x좌표에 대응하는 y좌표, 대응하는 y좌표, 대응하는 y좌표에서 여기까지에 대응하는 y좌표가 다 차니까 y좌표는 전부 다 나와요. 여기 1부터 11까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점의 x좌표 이전에 여기 x좌표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여기 전에 있는 이 x좌표에 대응하는 y좌표들이 요 1부터 10일까지의 y좌표 범위를 벗어나게 돼버려. 마찬가지. 여기 있는 점 말고 여기 있는 x좌표가 쏘아 올린 y좌표는 바로 10일 위에서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1부터 10일까지의 딱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 돼버려? 벗어나니까 이 범위 말고 더 생기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얘를 만족 못하게 되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정확히 어때야지만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1부터 11까지가 있을 때 그래프가 정확히 끝점과 끝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지만 정확히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마이너스 2에서 y좌표에서 딱 1이 나오고요. 3에서의 y좌표가 딱 11이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y좌표들은 전부 채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변할 때 y좌표는 1부터 11까지를 전부 채워지니까 x범위와 y범위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바로 사각형 네모 박스의 끝점을 지나야지만 우리가 채워줄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고 111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111페이지 필수예제 7번 가보자. 자, f는 항등함수를 했으니까 fx는 x라는 함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gx는 상수함수네 마이너스 3이라는. 그럼 f5는 여기다 5 대입하면 되죠? f5는 5가 되겠고, g-2는 자, 상수함수는 몇을 대입하든지 관계없이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상수를 갖는 거니까 2를 더해주면 정답은 2가 되겠죠. 자, 마지막 필수예제 8번까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 바로 함수의 개수야. 자, 함수의 개수는 지금 이 버전은 8번 버전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경우의 수에서 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진행을 할 거고, 선생님은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의역 개수랑 공역 개수를 줄여볼게요. 자, 정의역은 A랑 B만 사용할 거야. 그리고 공역은 1하고 2하고 3까지 사용해 볼 거야. 자, 이렇게 돼 있는 대응하는 함수 개수 모두 만들기라는 거거든. 그럼 첫 번째 그냥 2까지만 할까? 이렇게. 그럼 함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봤을 때 전부 한번 만들어 볼게.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면 4가지가 나와요. 자, 왜 4가지가 나오는지 보자. A, B, 1, 2, A, B, 1, 2, A, B, 1, 2 이렇게 있을 때, 자, 첫 번째 어떻게 갈 수가 있냐면 그냥 그대로 1이 A가 1, B가 2. 두 번째 A가 1, B도 1. 세 번째 A가 2, B는 1. 마지막 A가 2, B도 2. 이렇게 해서 4가지의 경우가 있어. 지금 문제 첫 번째 문제는 그냥 함수 개수니까 몰려도 되고 다 나눠줘도 되고 상관없이 전체 개수를 세주는 거라서 총 4가지가 될 텐데, 이 개수를 세주는 방법이 뭐냐면, 자, A만 보세요. A가 갈 수 있는 방법은 1로도 갈 수 있고 얘네처럼 2로도 갈 수 있지. 그래서 A가 갈 수 있는 방법까지 수는 2가지야. 근데 B도 몇 가지죠? 2가지지. 그래서 B도 2가지니까 이 2개를 뭐 해줄까? 곱해주겠죠. 그럼 왜 곱해주냐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 A랑 B를 적었을 때 A가 1로 갔을 때 B가 1로 갈 수 있고, A가 1로 갔을 때 B가 2로 갈 수 있죠. 근데 A가 2로 갔을 때 B가 1로 갈 수 있고, A가 2로 갔을 때 B도 2로 갈 수 있으니까 4가지거든. 이걸 수용도로 만들어 보면 1로 갔을 때 1 아니면 2, 2로 갔을 때 1 아니면 2야. 그럼 지금 2가지씩 몇 묶음 있죠? 2묶음 있지? 그럼 2가지씩 2묶음이 있으니까 2 곱하기 2가 되겠죠. 이 곱셈의 원리는 바로 수용도에서 나왔다는 거, 요걸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돼?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지금 문제 필수예제 8번 문제는, 자, x가 A, B, C, D고 그 다음 Y가 1, 2, 3, 0, 1, 2, 3, 0, 1, 2, 3일 때, 자, A가 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몇 가지? 4가지. B도 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몇 가지? 4가지. C도 4가지고 D도 4가지니까 전부 다 뭐 해주면 된다고? 수용도를 그려서 표현할 거니까 곱해주면 돼서 정답은 4의 4승 256가지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근데 이 256가지 중에서도 1대1 대응이 되는 애들만 찾아보자 이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애들만. 그럼 A는 첫 번째 갈 수 있는 방법까지 수는 4가지였으니까 4는 그대로 가는데, 자, 봐봐. A가 예를 들어 0을 갖다고 쳤을 때 B는 0 빼고 나머지는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A가 간 곳은 B는 못 가게 돼.
그러니까 B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B가 또 1을 갔다고 치면 C는 몇 가지? 두 가지. 마지막 C가 2를 갔다고 치면 D는 몇 가지? 한 가지가 되니까 수용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24가지의 함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x에서 y로의 상수함수 개수인데 상수함수 개수는 그냥 바로 여기 있는 공역 개수예요. 왜? 얘네들이 다 0으로 몰려서 상수함수 하나 나오죠. 근데 또 어디에 몰릴 수 있어? 1로 몰릴 수도 있고 2로 몰릴 수도 있고 3으로도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그냥 몇 가지? 4가지가 되겠고 이 4가지는 어디서 나온 거다?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세주면 된다. 이게 상수함수 개수 세는 거. 그래서 전체 함수 개수 세는 거, 그 1대1 대응함수 세는 거, 그 다음에 상수함수 세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끊을게요.